앞서서 릴리프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벡터를 이용하여 쉐입 에디터로 릴리프를 생성하는 예제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왼쪽의 그림으로부터, 왼쪽은 벡터로 만든 그림인데요. 이것으로부터 오른쪽과 같은 3D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불러오기 기능을 선택을 하고 예제 중에 틴탑이라는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열기를 눌러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D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초기화시키고 처음부터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을 초기화시키는 아이콘은 릴리프 초기화, 릴리프 툴 영역에 있는 릴리프 초기화를 선택을 해서 3D 화면에 모델에 아무것도 없게 초기화시킨 후에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Z뷰로 놓고 원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원점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아이콘으로 원점을 표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탭에 보면 2D 뷰, 3D 뷰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3D 뷰에서 벡터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따로 2D 뷰로 들어가지 않고도 3D 뷰 안에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 벡터의 모양을 보고 안 보고 하는 아이콘은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토글 벡터,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3D 화면에서 벡터를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그림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최외곽 벡터를 어느 정도 올려서 위쪽을 둥근 형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트캠에서 이 형상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외곽에 대한 영역 설정을 위해서 벡터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 형상에 대한 모양을 정의하기 위해서 쉐입 에디터를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쉐입 에디터에서 모양을 둥글게 라운드 형상으로 주도록 하고요. 각도는 60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라오는 것이 60도로 하고 시작 높이는 5로 하고 리미트 투 하이트를 제한을 1로 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선택한 영역 원형에 대해서 5mm 올라간 상태에서 둥글게 올라가다가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1mm만큼 올라가다가 제한을 받아서 이와 같은 형상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ISO 방향에서 다시 바라보면 외곽 형상이 완료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잎사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쉐입 에디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으로 돌아와서 잎사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벡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선택하였고 잎사귀를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보시면은 잎사귀의 형상이 위로 그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가는 약간 움푹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때 시작 높이는 여기서부터 0.5mm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상단에서 0.5mm로 잡아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리미터 없이 각도를 오목한 형상으로 잡아주는데, 이 각도는 미리 보기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원하는 정도의 R값이었을 때 확인 적용을 눌러서 그 형상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 맥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잘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입 맥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입 맥을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입맥에 올라오는 정도를 각도로서, 둥근 각도로서 다시 한번 조절이 가능합니다. 적용을 눌러서 인맥을 완성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꽃 모양을 만들도록 하는데, 꽃을 일단 2단으로 높이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골라서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계속 여러 번 선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저는 미리 예제 파일에 이 벡터들을 선택해서 먼저 그룹을 지어서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룹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꽃잎들을 올리도록 하는데, 시작 높이를 6.5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15도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요. 스케일을 선택을 하는데, 그 높이, 올라오는 높이 자체를 1mm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상단에서부터 6.5mm가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하단에서부터 제로 원점에서부터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시작 높이를 6.5로 하였다면, 높은 것만 이런 옵션을 하게 되면 선택한 벡터를 0점에서부터 만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적용을 누른 다음에 나머지 꽃잎들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꽃잎들, 나머지 꽃잎들을 선택을 하고 봤을 때 높은 것만으로 같은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꽃잎이 높이가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높이를 약간 올리기 위해서 시작 높이를 7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인 꽃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15도, 높이 1에 되어 있지만 이 선택한 벡터에 따라서 시작 높이를 6과 6.5와 7로 함으로써 이와 같이 입체적인 꽃잎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쪽 부분에 꽃술 부분에 대한 형상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벡터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미리 보기로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둥근 모양을 원한다면 각도를 주어서 이와 같이 확인을 하면서 모델링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 너무 둥글다 싶으면 각도를 내려서 모양을 결정 지을 수가 있고요. 저는 시작 높이 7mm에 그리고 각도는 25도로 하도록 하고요. 리미트 없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 높이를 제가 먼저 입력하였기 때문에 높은 것만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거고요. 어플라이 적용을 누르게 되면 모델링이, 꽃술에 대한 모델링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모델링을 하지 않는 구간을 보면 글자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글자에 대한 모델링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글자 벡터를 위쪽 벡터, 아래쪽 벡터를 동시에 Shift를 이용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파기 위해서 둥근 모양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뾰족한 모양으로 전부 다 같은 건데 각도를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높은 것만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표시가 되지는 않는데요. 추가 시작 높이 0. 음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아래로 하거나 아니면은 각도를 올린 다음에 차집합. 의미는 똑같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 추가 플러스를 하게 되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같은 기능들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같은 음각이나 양극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손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이쪽에서는 플러스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플러스 추가를 하게 되면 더해지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집합 빼기를 하면 플러스를 뺨으로써 음각으로 표현이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이를 0.2mm만큼 제한을 해서 내려가다가 44도로 내려가다가 0.2mm에서 평면으로 모델링 되는 음각으로 모델링 되는 대로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Z뷰 상단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고 3D 뷰 창에 있는 토글 벡터 이 아이콘을 눌러서 벡터 없이 모델링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숨기고요. 제로 평면도 안 보이게 숨기고요. 모델을 중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 뷰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누르면 로테이트가 되고요. Shift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같이 누르면 뷰 이동이 패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컨트롤이랑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줌인 아웃을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컨트롤과 시프트와 마우스를 같이 쓰시면 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 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연습을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비트맵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2D 뷰에서 그려진 색상을 3D 뷰에 입힘으로써 렌더링 효과와 함께 어느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금 보면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 재료로 노란색으로 선택되어진 예전의 기본적인 선택되어진 노란색으로 볼 수도 있고요. 비트맵을 이용을 해서 2D 뷰에서 작업된 그 색상을 3D 뷰에 입혀서 모델링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릴리프를 왜곡을 주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보이게 키시고요. 3D 뷰에서 벡터가 보이도록 하고요. 벡터 전체를 선택한 후에 다음으로 편집에서 카피에 카피 릴리프라는 기능을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서도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카피 릴리프를 선택을 하셔서 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으로 편집에 페이스트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 방금 복사한 릴리프가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립 아트로서 아직 붙여넣기 전의 영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클립 아트에 대해서는 편집이 가능한데요. 어시스턴트에서 벡터 툴에 벡터 왜곡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이 클립 아트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택되어진 벡터 외곽으로 제어 포인트들이 보이는데요. 이 컨트롤 포인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왜곡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졌던 릴리프가 같이 보이게 되어서 잘 확인은 되지 않으실 텐데요. 릴리프를 끄고 보면 전구를 클릭해서 안 보이게 설정한 다음에 클립 아트만 보게 되면 외곽에 대한 컨트롤 포인트로 3D 모델을 자유자재로 이와 같이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형상을 만드셨다면 마지막 완료를 눌러서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왜곡에 대한 작업이 마쳐진 것이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로 붙여넣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릴리프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었고요. 릴리프라는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에 방금 제가 왜곡을 준 레이어 릴리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글 벡터를 이용해서 3D 뷰에서 벡터를 안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릴리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에는 왜곡된 방금 붙여넣은 릴리프가 들어가 있고요. 릴리프 레이어에는 처음에 만들었었던 기존의 원본 릴리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D 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업이 되어져 있던 비트맵 형상이 있는데요. 이 2D 영역을 3D 뷰를 완성된 모델링을 반영해서 2D 비트맵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릴리프 레이어 2개 레이어의 릴리프를 만들었는데요. 릴리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의 메뉴 중에 비트맵 레이어 생성이라는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비트맵도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비트맵 레이어 1에 릴리프 레이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고, 이것은 릴리프의 높이에 따라서 흑백 스케일로 모델링이 다시 한번 2D 뷰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를 2D 뷰로 이렇게 적용하는 원리는 높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그래서 이 평면을 기준으로 높은 것들은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음영이, 지금 보면 가운데가 밝게, 모서리는 약간 흐리게, 그리고 이쪽이 더 밝고 하나하나 건너서 더 밝고, 또 하나하나가 조금 더 높이에 따라서 명암을 주어서 2D 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릴리프 레이어를 2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왜곡된 릴리프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비트맵 레이어 생성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릴리프, 왜곡하였던 릴리프에 대해서 그 모양 그대로를 2D 뷰에 적용하여서도 그림을, 비트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쉐입 에디터 기능을 다시 복습한 의미로 지금 보이는 피라미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릴리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벡터를 만들면 오른쪽에 같이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정사각형의 벡터를 만들고 피라미드로 올려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고, 동그라미 형상의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의 릴리프를 빼주고요. 별 같은 경우는 라운드 형상으로 애들을 이용해서 더해주도록 하고요. 달 모양은 평면을 이용하여 애드로 그 위에 덧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은 일정한 높이를 올린 다음에 피라미드 정사각형 모양으로 올려서 만들 수가 있고, 이때 올리는 조합 방법은 높은 것만 이라는 옵션으로 해서 이 바디와 이 피스가 합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형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지 아트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새 모델을 클릭하고 크기는 100 곱하기 100으로 해서 해상도는 100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3D) 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D 뷰로 와서 2D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벡터 툴에서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각형과 정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을 선택하고 너비를 80 정도로 해서 정사각형을 중심 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옵션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사각형을 하나 시작과 끝점을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높이를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원하는 내 사각형이 만들어졌으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그라미 벡터를 왼쪽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툴에서 원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원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이용해서 빨간색 제어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파란색 제어점을 조절 포인트를 이용하여서 위치를 원 벡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생성이 되었다면 2D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원 생성 벡터 페이지를 나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원을 더 하나 만들면 가운데 0점에다가 반지름을 3으로 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원을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닫고요. 다음으로는 별 벡터를 생성하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별 생성을 눌러서 위치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위치 시작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대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놓게 되면 첫 번째 위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점의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파란색 점으로 마찬가지로 이동하여 원점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다시 한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별 벡터의 모양과 위치가 완료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화면에서 클릭해서 생성 페이지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승달 모양을 만들겠는데요. 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벡터 툴에 원 생성 그리고 원을 중심점을 클릭하고 두 개를 이와 같이 겹쳐진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승달이 되겠다라는 모양으로 지금과 같이 두 개를 겹친 원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원을 차집합 기능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원을 빼서 초승달 모양만 남도록 한번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원을 오른쪽 원으로 빼기 때문에 순서대로 벡터를 꼭 선택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선택하고 차집합 벡터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별다른 트림 작업 없이 안에 닫혀진 형태로 초승달 모양의 벡터를 편집하여서 형성할 수 있습니다. (3D) 뷰로 가서 제로 평면을 보고 토글 벡터를 이용해서 2D에서 작업한 벡터를 3D에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쉐입 에디터로 모양을 만드는데 최외곽 벡터를 선택하고 릴리프 툴의 첫 번째 아이콘 쉐입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라운드, 정사각형, 평면의 옵션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정사각형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높이로 이와 같이 조절하여서 더하기 적용을 눌러서 최외곽 사각형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으로 돌아가서 원은 빼주고 별은 둥글게 더해주고 달은 평면으로 올리고 여기는 뾰족하게 사각형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높이가 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트캠에서 각각 네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은 원벡터는 사각형 피라미드 형상이 없는데요. 평면으로 조합 모드를 보시면 차집합 높은 것만, 낮은 것만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낮은 것만이라는 옵션은 정확히 이전 예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벡터가 평면에 높이가 0입니다. 원점입니다. 그럼 이 원점으로 설정해주는 이 옵션 영역이랑 사각형에 대한 피라미드 형상이랑 높이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만 여기가 0점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원형을 선택하고 평면으로 시작 높이를 0으로 하고 낮은 것만이란 옵션을 채택할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역은 모델링이 안 된 것처럼 빠져있는 모양처럼 현재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고 다음으로 별 모양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면으로 0이 되니까 여기도 빠지는 모양이 되는데 이번에는 더해줄 거기 때문에 추가라는 옵션을 선택할 거고요. 평면에 0을 추가해봤자 지금 모양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라운드를 하는데요. 형상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록하게 각도를 조금 높게 주어서 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 면에 피라미드의 면에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서 붙을 거기 때문에 추가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 적용을 눌러서 모델링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달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요. 달 벡터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평면으로 하고요. 시작 높이는 2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모양이 이만큼 올라와서 모델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정사각형, 뾰족한 모양으로 만드는데 먼저 미리 올라와 있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 높이 5만큼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근데 저는 앞서 그림처럼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형상처럼 만들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진 형상으로 모델링을 원하기 때문에 아트캠에서 높은 것만이라는 옵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것만 이용해서 높은 부분만을 표현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시작 높이가 이 정도로 해서 요만큼 올라오고 높이를 지금과 같이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높이에 원하는 형상으로 모델링이 완료되었다면 어플라이 적용을 눌러서 여기도 완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가운데에 대해서도 가운데 꼭대기의 원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라운드로 추가로 더하게 되면 피라미드의 원형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형상이
위쪽에 남아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작 높이를 어느 정도 주어서 합침의 기능으로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참고하는 포인트는 이 모델의 정보가 오른쪽 하단에 있고요. 지금 Z 최대 높이가 18 정도 됩니다. 18m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시작 높이를 16 정도로 하고요. 높은 것만 이런 옵션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 16mm 정도까지 평면으로 올라온 다음에 모델링이 진행이 되어서 동그란 형상이 그대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온 것 같은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예제들을 통해서 라운드, 둥근 형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과 정사각형, 뾰족하게 피라미드 형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 그리고 평면에 대해서 일정한 높이를 갖고 올라오는 평면에 대해서 이 모양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각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작 높이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벡터의 위치를 올린 다음에 Z값을 올린 다음에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릴리프 조합 기능, 추가, 차집합, 높은 것만 낮은 것만 대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토캠은 쉐입 에디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거의 모든 3D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기능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